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 특히 혼자 사는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63세 1인 가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설계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얼마를 모았느냐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돈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구조만 잘 만들면 큰 돈이 없어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정지출 줄이기, 특히 주거비, 생활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흐르게 만들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비로소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살아가는 노후가 됩니다. 1. 월세를 줄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노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주거비입니다. 월세 5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는 단순히 20만 원이 아닙니다.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살에 1월세를 낮췄더니 숨통이 트였다. 63세 김 씨는 서울에서 월세 55만 원짜리 원룸에 살다가 외곽으로 이사해 3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밀려나는 건가?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달 20만 원 여유 발생, 식비, 병원비 부담 감소, 심리적 안정감 증가. 김 씨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덜 쫓기게 된 거예요. 노후에서는 체면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생활비는 참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줄이려 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껴야지, 덜 써야지. 그런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필요한 건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외식 줄이고 고정 식단 만들기, 통신비 저가 요금제로 전환, 보험료 불필요한 보장 정리. 이렇게 하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돈이 남습니다. 살에 이식비를 줄였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갔다. 64세 박 씨는 매달 식비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외식과 배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단위 식당 계획,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 간단한 집밥 위주로 전환. 결과는 이랬습니다. 식비 60만 원, 35만 원. 건강 상태 개선, 생활 리듬 안정.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노후에는 절약보다 단순화가 더 강력합니다. 3. 작은 수입이라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입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5월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능한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 재능 활용 글쓰기, 강의, 수공예 등, 온라인 중고 판매, 소규모 부업. 사례 3월 25만 원이 삶을 바꿨다. 62세 이 씨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키우던 식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나눴다가 나중엔 소액 판매로 바뀌었습니다. 결과 5월 평균 2,030만 원 수입, 사람들과의 연결 증가, 우울감 감소.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도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노후에서 수입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월세를 낮춰 고정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관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작은 수입이라도 흐르게 만든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지금 가진 돈으로도 훨씬 오래, 훨씬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63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보다. 지금 구조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단순하게 살고, 작게라도 계속 벌어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는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삶으로 바뀝니다. 결국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 그게 노후 전략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월세, 생활비, 작은 수입 이 눈에 보이는 구조라면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판단력의 구조에 있습니다. 4.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수익이다. 노후에서 건강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변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어느 시점부터는 갑자기 크게 튀어오릅니다. 만성질환 한계 관리 가능, 2개 이상 약값 진료비 급증, 활동 제한 발생 간병 비용까지 발생. 특히 1인 가구는 더 치명적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질환도 비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 구조입니다. 왜 생활 습관이 돈과 직결될까?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하루 30분 이상,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단순한 식단 저염, 저당 당뇨 고혈압 예방, 수면 67시간 유지 면역력 안정. 이건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유지해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의료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건강관리는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 지출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5.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다. 소비는 줄일수록 편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집 몇 달 지나면 평범해짐. 줄인 식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짐. 단순한 생활 오히려 스트레스 감소.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불편함은 대부분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면 선택지가 많고 소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 증가, 소비 후 후회 바이어즈 리모스 발생, 비교 심리 강화. 반대로 단순한 삶은 판단 에너지 절약, 심리적 안정 증가, 일상 만족도 상승, 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덜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신경 쓰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현금 흐름이 뇌를 안정시킨다. 앞에서 작은 수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때 안정감, 수입이 완전히 끊겼을 때 불안 증가. 이때 작동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수입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수면질 저하, 판단력 감소, 우울감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있으면 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소비 판단이 합리적으로 바뀌며 충동 지출이 줄어듭니다. 즉, 월 20만 원의 의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장치입니다. 7.
혼자일수록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자주 무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대화 감소인지 기능 저하, 활동 감소 신체 기능 저하, 외출 감소 우울 위험 증가. 이건 결국 다시 돈 문제로 돌아옵니다.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활동 감소 수입 기회 감소. 그래서 노후에는 일부러라도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모임 참여, 취미 활동, 소규모 일거리.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정리해보면 진짜 노후 전략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외형 구조, 월세 줄이기, 생활비 단순화, 작은 수입 만들기. 2단계 내부 구조, 건강관리로 미래 지출 차단, 소비 적응을 이용한 스트레스 감소, 현금 흐름으로 심리 안정 확보, 사회적 연결 유지.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 문장.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꾼 사람에게만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거창한 돈이 아니라 하루 30분 걷고, 한 달 20만 원 줄이고, 작은 일 하나 시작하는 것. 이런 아주 현실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